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권 주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들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전남 지역 공약을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수와 신안 등의 해상 풍력 발전을 육성하고 동부권에 있는 제철 석유화학 단지를 탄소 중립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호남 지지율 올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에너지 전환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해상 풍력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어민들의 반발도 심하다며 염해 농지와 산업 용지를 활용해 수소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전남권 의대 유치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과 전남 에너지공사 건립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전남의 의대는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동부권에 닥터 헬기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에 새로운 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립의과대학 건립에 찬성한 안 후보는 화순을 중심으로 국가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한편 부산에서 목포를 KTX로 왕복할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전남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여수 광양항 육성을,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풍력, 태양광 개발 중단과 통일 경제 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야 각 정당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는 등 텃밭 지지세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호남 30% 득표를 목표로 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중반 또다시 지역을 찾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특히 3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가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 등 민심 행보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후보들 동선과 일정을 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과 민심의 흐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야 각 정당은 사전투표를 앞둔 이번 주가 당락을 가를 변곡점으로 보고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중반까지는 국민의힘 공세, 민주당 수성으로 요약됩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로 여론몰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시작으로 후보와 대표의 호남행 발길이 잦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투표일을 8일 앞두고 의례적으로 호남을 찾았던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광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초반 일찌감치 호남을 찾았습니다. 텃밭 민심부터 단단히 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한 것인데 민주당은 조직 인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와 호남에 변함없는 애정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대선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호남선을 탔던 전 대선과 달리 이번엔 선거운동 10일이 지나서야 호남을 찾았습니다. 유세차 사고 여파와 단일화 논란 등 변수가 많았던 당 사정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분석됩니다. 국민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 그리고 글로벌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전주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음 날 곧바로 광주를 찾는 등
서민 노동자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정당은 이번 주가 대세를 가릴 분수령으로 보고 총공세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 표밭을 훑고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일 주변에 또다시 방문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아주시면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AI 중심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또 한 차례 지역을 찾고 윤석열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막판 호남 방문을 추진하는 등 애정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열한 표심 경쟁에 호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청년층을 비롯한 기동층 표심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합천에서 큰 불이 나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2달 사이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이 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번져가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반쯤 여수시 오림동 호암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순천과 고흥의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1, 2월 들어서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소각하고 남은 재를 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21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2.5배 증가한 상황.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봄철 불청객인 산불이 앞당겨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메말랐고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2.1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순천, 광양, 여수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방당국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담뱃불 등 작은 불씨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에 가실 때 화기를 소지하시면 안 되고 산림과 인접된 논이나 밭에서는 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일러 관리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시가 경도 진입도로와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내일 모레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62만 평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복합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새로 출범할 지주회사 본사를 경북 포항에 두기로 하면서 광양 지역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 올 한 해 이사고로 개수사업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3년 1조 7천억 원, 2024년 1조 5천억 원을 신사업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또 광양제철소 부지를 확장해 전기로, 수소 환원 설비 등 친환경 설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포스코의 추가적인 지역 투자와 함께 광양제철소의 경영 독립성을 높여 지역화 상생하는 경영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녹동항과 여수 검은도로로 가는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됩니다. 고흥군은 오늘부터 고흥군과 전남도가 40%, 선사가 10%를 부담해 주말과 공휴일,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 녹동항과 검은도로로 가는 여객선 운임을 50% 할인합니다. 현재 녹동항에서 검은도 항로에는 회속선과 차도선형 여객선 3척이 운항 중이고
50% 할인을 받게 되면 편도 기준 최소 12,500원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비싼 나무값을 지불하고도 저렴한 나무를 심은 조경사업,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경사업을 설계한 목포시는 왜 굳이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나무를 선택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1억여 원짜리 사업으로 사막도 공원에 심은 서부 해당화입니다. 국립수목원 감정에서 꽃사과로 판명났습니다. 100그루가 넘는 서부 해당화가 조경 사업에 쓰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라는 게 조경업계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근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것을 직접 심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희소성 때문에 비싼 나무 인근은 확실하고요.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목포시 역시 서부 해당화를 대규모 조경 사업의 수종으로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을 목포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이 예쁘고 사막도 공원에 잘 어울릴 것 같았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그 꽃이 이쁘니까 더 연결해서 터널로 만들면 정말 이쁘겠다. 서부 해당화를 이렇게 대규모로 발주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부 해당화 대신 꽃사과를 식재한 조경업체가 지난해 5월 작성한 각서입니다. 서부 해당화를 전국에 수배하는 등 조경업체의 노력으로 강원도에서 나무를 확보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의 업체는 이미 목포시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접촉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수목 생산자 가운데 목포시와 조경업체가 접촉한 곳은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국물이랑 뭐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네. 자기가 거의 같이 사대요. 네. 그 설계를 짜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어요. 비싼 서부 해당화 대신 저렴한 꽃사과를 심은 업체에서 다시 나무를 바꿔 심으라는 각서 한 장만 받은 목포시. 이상하게도 조경사업 문제를 인지한 지난해 5월 이후에도 해당 조경업체에 8건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일을 더 맡겼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장서궁 현 전남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출판 기념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고 김대중 전남 교육감 예비 후보도 지난 주말과 휴일 목포와 순천에서 출판 기념 만남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김동환 전남교육관 예비 후보도 순천과 목포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나주에서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이 어촌 활력 증진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전남 고흥군을 포함해 충남 태안군과 경남 거제시, 강원 동해시 등 4개 지역을 어촌 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어촌의 생활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첫 주문 할인 행사로 3,000원을 즉시 할인하는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